네, 지금까지 이제 광고 실습을 완성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광고 보고서 화면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이 보고서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뭐 예산은 얼마나 비용이 지출이 됐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화면들을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이제부터 해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 타겟팅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주입식 교육의 회장이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세 가지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있었죠. 핵심 타겟은 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는 거고, 맞춤 타겟은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 유사 타겟은 이 맞춤 타겟과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고객 집단을 타겟팅해 주겠다라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실습을 할 때는 이 앞에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 핵심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게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기반으로 내용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럼 하지 않았던 이제 나머지 두 개,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이 있죠. 요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따로 뒤로 뺐냐면 아까 그 우리가 광고 실습을 할 때 핵심 타겟을 그 광고 관리 있다 광고 세트에서 바로바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은 미리 만든 다음에 그 항목에서 다시 불러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미리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뒷부분에서 다시 같이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화면에서 보이시면 왼쪽에 이제 비즈니스 도구가 있죠. 거기서 이 타겟을 누르시면 타겟을 만드는 항목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타겟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드롭다운을 하시면 맞춤 타겟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보실 거는 웹사이트를 먼저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려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 타겟이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유하려면 이 픽셀이 설치가 되어서 픽셀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웹사이트 맞춤 타겟 만들기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최근 30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30일 동안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모든 고객을 타겟팅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근데 이걸 드랍다운을 눌러보시면 모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뭐 이용 시간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 밑에 이벤트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지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잠깐 스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하고 타겟 이름만 누르신 다음에 만들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너무 쉽죠? 왜냐면 페이스북 픽셀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주면 바로 타겟팅이 만들어집니다. 우선은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0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대 180일까지 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기간을 늘리면 지금으로부터 뭐 30일, 60일, 90일, 뭐 최대 180일까지 방문했던 모든 고객을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타겟팅되는 그 모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타겟팅 모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타겟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면 방문 후에 일주일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면 구매 확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굳이 이제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까지 타겟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 건데 이 브랜드의 광고가 나를 너무 심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 브랜드 광고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 브랜드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모수를 무조건 많이 확장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좋은 거냐라는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제가 그동안 이제 집행했던 노하우에서 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소요 일수가 있어요. 구매 전화 소요 일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뭐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그 10일의 두 배수 20일까지는 뭐 설정을 하더라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뭐 10일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모수가 너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수가 확보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이 구매 소요 일수의 약 2배까지 최대치를 설정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이렇게 설정하고 만들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가 아닌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이렇게 기능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 제품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커머스도 뭐 제품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수잖아요. 그럴 때 뭐 원피스를 본 고객도 있고 블라우스를 보는 고객도 있는데 만약에 모든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으로 타겟팅을 해버리면 나는 분명 원피스에 관심이 있었던 고객인데 이상한 광고가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피스에 관심 있던 고객한테는 원피스 광고를 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아무 사이트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일단 네이버로 가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쇼핑몰이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쇼핑몰이 있고 정말 그냥 아무 제품이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URL이 뜨게 되는데 이 앞부분까지는 도메인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도메인 뒤쪽에 세부적인 이 URL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지금 해당 페이지를 이제 트래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본 사람만 타겟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방금 원피스 페이지를 본 사람에게 원피스 광고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타겟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피스 타겟 이름도 원피스 상품 페이지 조회자 그리고 기간은 30일 이렇게 하시면 타겟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30일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진짜 사용이 가능한지 아마 판단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이제 측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만든 날짜가 과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춤 타겟 첫 번째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타겟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